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석 매니저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는 제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작년에는 크게 재미가 없었죠. 바닥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진짜 많았었는데, 이제 주가에 대한 반영이 안 나타나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는 지금이 정말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산업들 지금은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하반기가 될지 진짜 대시세가 나오는 건 내년이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에 대한 생태계라든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비해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한탕을 해먹는 부자들의 놀이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부자라고 하면은 뭐 세력들, 돈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목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해서 시세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100억 투자해서 내가 한 100%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200억으로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놀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큰 사이클로 봤을 땐 결과적으로 시대에 대한 사이클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과거에 문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랑 좋은 이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북주가 굉장히 잘 갔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방산주가 엄청나게 사이클이 크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거시적인 배경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나가서도 그때는 여러 방송을 많이 나갔습니다. EBC 경제방송이라든지 머니투데이라든지 매일경제 뭐 계속해서 다양하게 방송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던 게,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진짜 바닥이다,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사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소프트웨어도 머지않은 기간 내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저번 주에 얘기를 했죠. 골드러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드러시라고 하면은 옛날에 금광을 캐면 돈을 받는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캐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금광을 캐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이 금광을 캐는 기업들이 아니라 이 금광을 캐는 곡괭이, 이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돈을 당연히 많이 벌 수밖에 없죠. 먼저 곡괭이를 팔고 그걸로 금광을 캐야지만 금광으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책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신용카드가 도입이 되면서 카드기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기에 들어가는 영수증 빌지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을 하겠죠. 먼저 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식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광, 골드러시에 비교했을 때는 이 금광이 AI 소프트웨어고요, 이 곡괭이가 반도체겠죠. 그래서 이 AI가 돈이 된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AI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생성형 AI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판매가 된 게 HBM3E, 뭐 HBM3, AI 가속기 MLB 뭐 이런 쪽으로 반도체가 수요가 먼저 크게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실적이 찍히는 게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금광이 실제로 돈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의 지속성 있게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틸리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기대감이랑 이 AI 소프트웨어도 돈이 벌려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AI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AI가 이제 AGI 이거를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5단계라고 쳤을 때 챗 GPT 모델 4.5가 지금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만간 출시가 될 5 같은 경우에는 2.5단계에서 3단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단계랑 5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GPT-5가 나왔을 때가 4.5보다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8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3단계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양이 8배가 5인데 6, 7으로 넘어가면서 4단계, 5단계로 넘어간다. 만약에 이게 4.5단계, 5단계 뭐 요런 구간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6에서 7에서 8까지 뭐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8배인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대비해서 뭐 20배가 필요할 수도 있고 50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빠르게 연산을 해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AI 기능에 대한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GPU를 생성을 하는 데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다가오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챗GPT-5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에 대한 임계점이 도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R&D가 필요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향후 4년 뒤에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기가 이제 8배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에 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라고 하면은 올해 최대 전력 수요가 97기가와트에서 한 104기가와트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80기가와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력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4년 뒤 이제 28년이 지나서 2030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 80기가와트가 이제 160기가와트가 될 거고, 그리고 또 320기가와트가 될 것처럼 이제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전력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력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GPU를 만드는 기술도 물리적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AGI를 가야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계점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임계점과 이 수익성 모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도체가 잘 팔리려면은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이제 MOU라든지 기업 인수라든지 R&D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R&D라든지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자기네들에 대한 우군을 형성을 하고 얼라이언스를 개최하면서 소프트웨어 그룹끼리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는 LNM이 있죠. 그래서 이 LNM들을 합친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초거대 LN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M들을 다 합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성형 AI를 좀 기술력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 LNM에 대한 기업들이 뭉쳐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국내 기업들의 LNM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소버린 AI입니다. 그리고 그 소버린 AI가 뭉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마무시한 방대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각국에 대한 소버린 AI, 그 문화에 대한 특징이나 각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로 집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AGI를 만들 수 있는 모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LM 기업들, 일단은 국내에서 얼마나 좀 얼라이언스를 개최를 하면서 뭉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낼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GPU에 대한 개수만 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생성형 AI가 똑똑해진다라는 이 임계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똑똑해지면서 임계점이 당장 도달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 우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서칭을 하면서 종목들을 계속 팔로우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전력에 대한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산업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전력망을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좀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코도 늘려가고 있고요. 지금 탈원전을 초창기부터 만들어냈었던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원전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 대한 원전 기업들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챗 GPT-4.5에서 5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나온 게 4 미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임계점에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지금 4.5에서 5 넘어간 다음에 이 5에서 뭐 5.5라든지 6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개발 기간이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개발에 AI가 도입이 돼서 뭐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는 약간 주춤하는 시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4 미니가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기업들이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저렴하게 좀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4 미니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AI를 써봐야 되는 거고, 많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이 AI라는 툴 자체가 그냥 신기한 서비스다, 장난감이다, 요 정도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이 기업과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지,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비싼 AI를 도입을 당장 하는 것보다 이렇게 4 미니라든지 작은 LLM을 가지고 우리가 구축을 하는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도 각자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만들고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아직까지는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뭐 구비 AI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만든 AI나 뭐 한컴 AI라든지 이런 AI 기업들이 내 기술력을 어필을 하고 수익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필두로 해서 MOU를 체결한 그런 기업들과 제대로 된 수익성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소버린 AI라든지 뭐 기업 글로벌 수출에 대한 판로가 높아지던지 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 LN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 코스닥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리적 한계가 오기 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벤더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요즘 체코 수주 이후에 들쑥날쑥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4년에서 28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8배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2배씩 높아지는 그런 전력에 대한 공급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은 계속해서 커다랗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L&M 쪽에 대한 기대감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MSIT 대란 사태가 이번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해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MS가 셧다운이 되면서 지금 뭐 글로벌 해외에서는 뭐 현금 인출기도 다운이 되고, 공항도 다운이 되고, 의료도 다운이 되고, 뭐 다 다운이 됐습니다. 그만큼 M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서버가 닫히는 순간 셧다운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경각심을 세워주는 그런 사례가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MS 사태가 셧다운이 되면서 피해는 조금 덜했어요. 근데 아마존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오퍼레이팅 서비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형 OS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거나, 클라우드 자체도 우리가 네이버나 이제 각국에 대한 국가 OS망을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 이제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국내에 대한 OS를 좀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 OS라고 해서 사실 한국형 OS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군대 싸지방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이런 쪽만 살짝 도입을 하고 아직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은 윈도우만큼에 대한 기술력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름 OS라는 게 있고 여기에 참여된 기업들이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상장 기업 중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밖에 없긴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충분히 있고요. 아니면 L&M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구름 OS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좀 보호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클도 우리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구름 OS 가지고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 수가 있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시간에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이클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이유 없이 한 2% 빼면서 소프트웨어 뭐 이쪽도 코스닥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할인 구간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접근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은 시세를 주기는 한 번은 강하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좀 바닥권에서 바라봐야 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드릴 예정이니까 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석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이제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드린 산업들 지금 당장 바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릴 테니까 많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들 반드시 관심 종목을 추려서 체크를 해 두시고 좋은 타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